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제가 출근길에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미국 회사의 사내 정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 정치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내 정치가 굉장히 발달하고 사내 정치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한국인이죠. 저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쳤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었고, 미국 유학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처음에 제가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뭐 인터뷰 보고 뭐 이력서 쓰는 거 이런 거를 미국식으로 쓰는 걸 몰라가지고 저도 미국 취업에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한국에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모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모 회사를 들어갔는데 뭐 정확히 어딘지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 한국 최고의 회사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불리우는 곳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내 정치가 진짜 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직도 에피소드처럼 가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제 와이프조차도 제가 말한 거를 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내 정치가 있었는데, 한번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겪었던 한국 직장의 사내 정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한국 회사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어떤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두 팀의 부장님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장 A님이 속한 이제 팀은 전자공학을 베이스로 전자회로를 만드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부장님 B가 속한 팀은 이제 기계공학과 중심으로 기계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하나의 컴퓨터 칩을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뭐 자세히 공학 쪽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이 굉장히 들어간 설계 있잖아요. 그 컴퓨터 칩을 설계할 때 기계공학을 굉장히 설계해가지고 튼튼한 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자공학적으로 그 회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자공학의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회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계공학적으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반도체에서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는 즉 그 유전체의 그런 뭐랄까 절연을 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기생 캐패시턴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회로에는 좋아요. 그래서 그 선택, 그 소재를 그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가 작은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로는 빨라집니다. 왜냐면 노이즈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라져요. 고성능 컴퓨터 칩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칩을 작동하는 동안 그 회로가 거기가 딱 깨져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즉 reliability, 즉 신뢰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반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칩 설계자들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두 설계를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저의 이제 상사가 이제 가서 이제 너가 회의에 참관해 봐라 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기계공학과 출신의 팀은 이제 어떻게든 소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사한테, 그 사람은 부서의 임원한테 무조건 튼튼한, 즉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굉장히 좋고 이제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즉 이제 파단 강도가 높은, 즉 튼튼한 소재를 선택해서 우리 팀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사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너가 이거를 좋은 기계적으로 강한 소재를 선택하고 와 하고 하는 지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대로 막 이제 이 소재, 강한 소재를 해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공학 팀에서는 이제 그쪽 임원은 이제 거꾸로 지시를 내렸겠죠.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소자는 이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가 낮은, 그래서 기생 캐패시턴스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 칩을 만들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예쁨을 받아보자, 이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타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 보너스가 걸리고 자기 승진이 걸리고 뭐 자기 이제 이 회사에서 자기의 어떤 입지가 걸렸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갔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저는 저게 분명히 서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중간점을 찾을 때 그게 이제 최고의 컴퓨터 칩이 되는 건데, 자기 이익 때문에 양보를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는데 둘이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막 주먹질을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무슨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한 중학교 때 좀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남자애들이, 제가 남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무슨 남중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막 어렸을 때나 하던 짓을 막 옥신각신하고 밀치고 하다가 막 멱살 잡고 하다가 막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죠. 그래도 보면서 나이 한 40대 중후반은 될 것 같은 이 부장님들이 저렇게 막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저러고 있는 게 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알려지면 이제 둘 다 회사에서 잘리고 인사과에서 징계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막 주먹질하고 옥신각신 해놓고 멱살 잡아놓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방문을 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점잖게 나가서 점잖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진짜 극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면은 한국 직장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취업을 했을 때 거기보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진짜 치열하게 한치도 양보 안 하면서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전쟁처럼 살아가는 그런 회사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한국 최초로 어떤 새로운 이제 공정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부서장이 저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네가 좀 평가를 해봐라. 너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의 그런 기술들을 좀 아니까 이제 미국의 논문들도 좀 읽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공정이 이제 괜찮은 건지 네가 평가를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샘플을 만들었어요. 샘플을 만들고 그 어떤 컴퓨터 칩에 대한 샘플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평가하는 장비 앞에 딱 놓고 그 웨이퍼를 딱 놓고 이제 측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게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공정이 이 컴퓨터 칩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가 우리 팀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장비가 제가 제 기억으로 그게 그 장비 하나에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한국 돈으로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는 그런 장비가 없고 옆 팀에 있는 거예요. 옆 팀. 근데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회사. 근데 그 실험실이 항상 창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면서 그 실험실을 지나가는데 항상 그 장비는 놀고 있어요. 아무도 이용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아무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옆 팀에 가가지고 이 장비 좀 오늘 잠깐만 이용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 웨이퍼를 그 장비 앞에 놓고 측정 버튼만 누르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데 옆 팀 이제 실험실을 관리하는 부장님이 내 얘기를 듣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되게 자기 팀도 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실험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도 맨날 실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빌려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줄 알고 순진하게 믿었죠. 근데 다음날 출근할 때도 한 일주일간 계속 출근하는데 실험실을 봤는데 그 장비가 항상 놀고 있어요. 파워가 꺼져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다시 그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보니까 장비가 파워가 꺼져 있지 않냐고, 이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찍어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러면 한 번만 쓰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대신에 그걸 가지고 성과가 나면은 자기 이름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 실험 리포트가 나오면 내가 이름을 이제 주 리포트 하는 사람으로 넣겠지만 그 뒤에 이제 당신 이름을 꼭 넣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쇼부를 치고 이제 장비를 해가지고 딱 한 번 찍었어요. 딱 한 번 찍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게 회사에서 이게 사람들이 다 그 공정 되게 괜찮다, 신공정이고 이 공정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다 하면서 장밋빛 이런 꿈에 부풀어서 막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 장비에 이거를 한번 딱 찍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정말 그 설계대로 이 공정대로 그 설계를 진행해가지고 그 칩을 만들면 반드시 고장이 나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신공정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가가지고 그 신공정 초기에 그거를 어프로브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승인했는지 그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과장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어프로브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거야. 당황하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단순하게 호기심을 물어봤을 텐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게 왜 궁금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헤쳐 봐야겠다 라는 그런 저의 욕구를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데이터 좀 보여줄 수 있냐고. 그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장비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번밖에 물론 샘플을 안 해봤지만 굉장히 좀 미심쩍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초기에 이 공정을 도입할 때 이제 했던 그런 어떤 리포트를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실험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 실험 결과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제 자기도 실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해보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잠깐 휴게실로 따라오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 보고서에 자기가 1600번 실험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도 너무 위에서 쫙가지고 빨리빨리 결과를 내라고 막 쫙가지고 1600번의 실험을 이게 몇 주 안에 막 끝나야 되는 막 되게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뭐 당신도 그 실험실, 옆팀 실험실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안 빌려준다고. 그 사람이 진짜 자기네 성과 나는 거 아니면은 진짜 안 빌려주고, 또 자기 성과가 나면은 또 그 공로가 우리 팀 공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딱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보고서에는 1600번 실험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가라 데이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가라 데이터인데, 제가 또 이제 가라 데이터라고 말하면 또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관행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실험하고 1600번 실험했다라고 비슷한 숫자를 옆에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결제 맞았다는 거예요.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난 5년간의 그 카르텔에 제가 정면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5년간의 자기들의 잘못을 내가 까발리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1600번 했던 실험 다 구라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저의 이제 실험을 막고, 같은 팀에서도 적이 생기고, 옆팀 그 실험실 그 부장님은 진짜 안 빌려주고 장비를, 이게 사내 이기심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열받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미국물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선진 문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잘 케어해줘요.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불만의 불씨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국내 박사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 따고 돌아온 사람을 먼저 우대를 해주고 그렇게 막 물어봐주고 막 챙겨주면은 속상한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세상이 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사실 공부한 박사들이 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접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회사 동료들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박사들이 잘 지내는지 이제 인사과에서 주기적으로 물어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가, 뭐 설문조사를 막 합니다. 근데 또 제가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어가지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굉장히 요즘 실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문지에 적었어요. 근데 설문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무기명이고 누구인지 트래킹하지 않고, 이제 인사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설문할 목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에 동료들 물어보면 나만 받았어요. 다른 국내 박사들은 이런 이메일을 못 받았어. 그리고 다른 이제 학부 출신들 못 받았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박사를 특별 대우해주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서로 이기적이고, 이 회사에서 중요한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도와주고 이러고 있다 하고 솔직하게 제가 지금 말한 걸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회장님 비서실이래. 그러니까 미국 박사가 쓴 말이, 미국 박사니까, 미국 명문대 박사를 마치고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불만이 그 그룹 회장님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장 비서실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요. 속이 시원하도록 그냥 한 시간 통화하면서 싹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바뀌질 않는 거는 정말 회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민해가지고 저는 이 회사를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사할 때 주는 이제 대회비로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회장님의 자서전이에요. 회장님의 솔직한 자기 심정을 담은 자서전을 이제 입사할 때 대회비로 주는데,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일본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최고의 회사의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그를 이제 주말에 만나가지고 직접 밥 사주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귀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취업해서 이사로 와서 이제 좀 우리 회사 기술에 이바지 해달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예요. 일본인이.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도 안 지나서 사표 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가서 말리러 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일본 정상의 회사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이 회사에 와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자 이제 설계도를 만들면 다른 한국인들이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기가 돋보이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봐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회방 놓고 그래서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게 그 자서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끌어내리려 하고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회장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누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내 정치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에요. 누가 잘 나가면은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요게 이제 기본 사내 정치가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사내 정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미국판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한국판이죠. 한국판. 즉 돈을 놓고 승진을 놓고 치열하게 이게 잘난 사람들을 경쟁 관계에 있는 잘난 사람을 견제하는 게 이제 한국 사내 정치의 핵심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은 어떻게 사내 정치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2부에서 그러면 계속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제가 회사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